안녕하세요. 배경인, 서소영. 전수진입니다. 네.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22년도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죠? 네. 잠시만요. 네. 2022년 우리는 요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청소년 방역, 시간관리, 다이어트, 장수, 연금, 캐시워크, 추가 수입, 면역. 요즘 지인들과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기도 하면서 해결 방안도 필요하고 또 결단을 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청소년 방역 12세부터 18세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22년 2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 학원, 독서실 등을 적용하는데요. 다중 이용 시설에는 미적용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청소년 방역 적용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찬성과 반대 정말 팽팽한데요. 찬성하시는 배경인 선생님 어떠세요? 네, 요즘 코로나가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계속 하라고 하고 이게 다 같이 해서 이걸 빨리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저는 이거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네, 찬성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럼 반대 입장은 어떤가요? 네, 아무리 요새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고 하긴 하지만 저희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그 건강상의 문제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네네네. 사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반대 집회를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네. 저 부작용이 수많은 어린 애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내 아이면 네. 안 되잖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그 효과도 사실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너무 정부에서 강하게 무조건 맞지 않으면 독서실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학원도 못 가게 하고 너무 강제적인 지침이 좀 불만으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은 거의 반대하는 입장이 많더라고요. 저도 중학생을 키우는 엄마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되기는 해요. 그런데 배경인 리더님 말씀처럼 좀 빨리 일상을 복구해야 되니까 맞아야 될 것도 같아요. 그런데 또 전수사님처럼 우리가 또 아이들이 아직 입증된 게 아니잖아요. 입증된 그렇죠. 게 아닌데 이거를 맞아야 될까? 나는 괜찮은데 저도 아직 3차를 안 맞았는데요. 맞기 싫더라고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많은 지인들과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해 보실 텐데요. 사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걱정은 돼요. 그리고 불안하지만 그래도 맞아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면역이 사실은 백신에 우선적으로 면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정말 코로나 이제 그만 떠나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올해까지만 딱 왔다가 내년부터 정말 싹 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또 두 번째 저희 내용은 면역입니다. 면역. 네. 많이들 이제는 알고는 계실 텐데요. 우리의 면역이란 무엇일까요? 면역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내 몸이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면역인데요. 이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감기에 조금 더 자주 걸릴 수 있고요. 코로나 걸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배탈이 자주 난다거나 염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염증이 대상포진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하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네, 사람들이
나이도 먹으면서 더 면역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분 없죠. 네. 그리고 비만,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일수록 비만이 되면서 면역이 더 떨어지고요. 그리고 흡연이라든가 음주, 그리고 약물도 너무 많이 먹고 이런 것들이 면역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이 연말에 굉장히 면역을 떨어뜨릴 일이 많죠. 그 요즘엔 모임도 별로 많지 않아서 좀 많이 조심들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근데 집에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더 받지 않나요? 아이들과 학부모와 모든 성인들이 다 더 그렇죠.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또 받으실 테고요. 자, 우리가 이 면역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면역을 키우려면요, 일주일에 뭐 2번에서 3번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네.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스트레스 줄이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야채와 과일,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서 우리가 네. 면역력 올려주는 거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위생 관리 기본이죠. 위생 관리 기본이고요. 그리고 뭐 충분한 휴식과 수면도 사실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 이런 네. 거를 햇볕을 쬐야 되는데 사실 쬐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뭐 식품으로 뭐 건강식품으로 비타민 D를 영양을 섭취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말 면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막상 아프면 나 면역 관리 어떻게 하지 고민이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서 또 이 면역이 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또 살도 찌게 되고 독소로 인해서 몸이 기능이 점점 더 약화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이럴 때 뭐가 필요하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다이어트. 정말 평생 숙제인 거 아닌가요? 언제 그렇죠.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이럴 때 저희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데 다이어트 아주 제 차트를 준비하면서 너무 찔려가지고요. Right now. 바로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줌강의를 하고 이럴 네. 때 또 필요하죠. 이 네. 사실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줌강의를 할 때 1.5배가 늘어나서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 여기 실물로 보면 이거보다 훨씬 반 정도 날씬해요, 제가. 아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커져 보인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물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화면이 되게 예쁘게 나온다는 거. 맞습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리고 네. 저희가 옷을 입어봤을 때 네. 정말 뭐 다이어트가 태가 안 필요하다. 나요. 네. 저는 주말 지나고 그냥 그 다음날 월요일에 옷 입었을 때 네. 좌절을 느껴요. 어제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러면서 반드시 또 다이어트 해야지 하는데요. 다이어트 맨날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등짝 그렇죠. 보세요. 너무 친근하지 않나요? 제 사진을 갖다 놓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아메이 옷 티를 입고 있는 저분 걱정 마 이까짓 것 금방 빼 제 모습이거든요. 매일 밤 저는 야식을 먹으면서 우리 바디키도 있고 금방 빼 뉴트라이트 좋아서 금방 빼 이렇게 항상 하거든요 제가. 역시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백예 사님. 다이어트 뭐와의 싸움인가요? 저는 야식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 더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식탐과의 식탐과의 싸움이다. 싸움이다. 또 다이어트는 네.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 의지의 문제죠. 그리고 돈과의 싸움이다. 맞습니다. 제가 돈을 들여서 다이어트를 어쩌면 하고 이렇게 돈을 네. 들여서 먹고 돈을 들여서 빼는 우리 몸일까요? 그러니까 저 등짝이 정말 남다르고 저도 다이어트를 해서 뺀 살이기 때문에 늘 유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요즘 정말 스물스물 이게 쪄가는 이 살들이 저도 늘 고민이긴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라는 말이 많잖아요. 네. 제 소비자 아이들 중에는 고등학생 아이들이 20kg, 10kg, 15kg 되게 많이 찐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방법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없으면 말을 안 하죠.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방법 엄청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려면 균형에 네네. 맞춘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일단 식습관, 먹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60%고요. 네. 그다음에 운동하는 게 20%, 그리고 생활습관, 즉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는 것들이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 great! 근데
보통 분들은요 네. 운동을 80% 90%를 생각해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남편분도 저희가 결혼한 지 지금 한 14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한 30kg 정도를 몸무게가 아주 많이 나가요. 30kg 정도를 2번 정도를 뺐는데요. 다 운동만 거의 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먹는 것도 했지만 먹는 거를 거의 10% 20% 두고 거꾸로 운동을 80% 90%를 두니까 운동 안 하면 요요가 바로 와요. 그렇게 힘들게 뺀 살이. 아, 네네, 그렇네요. 사실 제 주변에도 다이어트 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이제 운동 끊으시고, 그쵸. 운동 끊고 그 다음에 그 식단을 끊고 곡기를 끊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요요가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저희 그 유치리 라이트 공부하신 분들과 같이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도요 잠자는 거 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10시에서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네네. 나오면서 그게 호르몬이 살을 찌게 안 찌게 그걸 조절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잠을 못 자면 이 신진대사가 되지 않아서 우선은 피부로 뭐 뾰루지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정말 이렇게 몸이 순환이 안 된다는 걸 저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늦게 자면 야식도 더 생각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말 다이어트는 저희가 이게 지금 강의 준비를 하면서도 제일 많이 웃으면서 제일 많이 얘기했고 제일 많이 공감하는 찔리고. 네. 제일 반성하고 그런 코너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운동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 혹시 아세요? 돈을 버는 방법이 이게 뭐죠? 한다고요? 이거 꽤 오래전부터 유행하고 있었던 캐시워크인데요. 네네. 어떤 거죠? 캐시워크는 저도 한 2년 전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적립형 만복입니다. 돈 네. 버는 잠금화면인데 설치만 해놓고 걷기만 해도 캐시가 쌓이고요. 네네. 그 쌓인 것을 가지고 제품을 살 수 있고 네.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친구들을 추천해서 가입만 시켜도 캐시를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네, 그게 걷기만 해서 캐시를 받는 것에서 지금은 기사를 보면 또 네. 캐시를 주고요. 오. 그리고 이 받은 캐시로 쇼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얼마를 걸었는지 통계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의 랭킹까지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세요? 이거 얼마 버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게 근데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액이. 네네. 굉장히 하루에 100원 모으신 근데 이거를 그럼 계속 이걸 보고 이러면 눈이 더 좀 나빠지지 않을까요? 그런 부작용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부들이 추가 수입을 위해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씩 하긴 하는데 이게 몇 달에 한 번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걸어서 만보기가 됐잖아요. 그럼 저 금고를 땅땅땅땅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번 눌렀을 때 한 번 정도 저렇게 팝업이 떠요. 광고 팝업이. 그러면 광고 팝업에 내 관심 있어? 그러면 들어가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소소한 기쁨을 그리고 광고주에게는 또 광고에 링크가 되는 거니까 또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저렇게 링크를 하니까 쇼핑이 바로바로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재테크 중에 하나죠. 네네. 재테크를 하는 순위를 보면 네. 1위가 예금, 적금, 그리고 2위가 주식이고요. 네. 앱테크가 그래도 3위예요. 되게 네. 많이 네, 하죠. 높은 랭크 있어요. 부동산 펀드보다도 더 높기는 하네요. 네네. 그런 이런 앱테크 뭐가 있나요? 네, 패널파워라는 앱도 있고요. 네. 거기는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캐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상품평을 쓰고도 캐시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퀴즈를 풀고 캐시를 받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고 마켓컬리라는 아, 그런 네네. 사이트는 추천인을 추천하면 5,000 포인트를 줘요.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5,000 포인트를 주는데 어떤 분은 기사에서 보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을 모으신 거예요. 근데 네네. 그분은 무려 4,000명을 4,000명을 그 추천을 한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거는 대단하죠. 대단하시긴 한데 일시적이라는 네, 거. 그렇죠. 한 번이지 또 네네. 그거를 반복하기는 힘들다는 거.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자동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될 수는 있으나 노동 수입이다. 철저한 노동 수입이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모바일 광고
사용자들을 보면은요, 20대 이상이 80.2%, 그리고 그 중에 여성이 65.7%를 차지하고요. 충성 사용자를 봤을 때도 여성이 67.8%, 근데 남성도 32.82%, 꽤 네네.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맞아요.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이제 패널이라든지 사용 후기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네네. 쇼핑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좀 참여도가 예전보다는 굉장히 높아지신 것 같아요. 네. 시간의 문제겠네요. 네, 이 시간, 요즘 같은 이 시기에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 또 시간은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시간이 빨리 감으로 해서 후회도 되지만 또 앞으로 오는 시간에 대해서 기대도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이고. 이거는 얼마 전 12월 22일 기사인데요. 미국에서 1년 만에 이 캐시워크 이 가입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많은 그 앱테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이 앱테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쇼핑 파워가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나이가 젊은 층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도 모든 손 안에 다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쵸. 것도 요즘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말 또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 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들 알고 계시죠? 시간은 금이라고. 네,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라는 건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 전실사님처럼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미고 그렇긴 한데 시간을 잘 활용을 못하고 시간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애들도 휴대폰을 잡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늘어지고 그래서 뭐가 있나요? 시간 네. 도둑이 있죠. 네, 뉴스 기사 하나를 보려고 했다가 거기에 갑자기 밑에 연예인 얘기가 봤다가 쇼핑했다가 계속 했다가 또 갑자기 인스타를 했다가 여기저기 하다 보면 정말 2-3시간이 금방이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TV를 거의 2-3시간씩 많이 보시죠. 많이 보고 게임도 많이 하시죠. 맞아요. 네네. 소비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난 정말 시간이 없어. 난 너무너무 바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말 그 배경인 리더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화기 많이 보시고 나 오늘 은행 가서 안 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은행은 하루 종일 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해서 약속을 못 지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무엇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이들이 둘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아이들과 좀 떨어져서 저만의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엄마들의 로망입니다. 저는 여행 가서 책도 읽고 이렇게 좀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취미라든지 하고 싶은 거. 근데 엄마들 자꾸 혼자 있고 싶다는 거. 남편분도 알고 계시나요? 근데 남편분들도 혼자 있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를 하질 못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또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워너비가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시간 관리 하는 거 한번 볼까요?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스폰서님들만 봐도 시간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루 중에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정말 네네. 꼼꼼하게 하시고요. 네. 남는 시간도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정말 남는 시간이 없도록 그런 분들이 성공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운동 할 시간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스쿼트 하시면서 이 더마소닉 미시면서 그러다가 전화도 받으시고 맞아. 그런 생활을 하시던데 우리가 꼭 한 가지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정말 아침마다 스쿼트 하면서 이게 밀기도 하고 전화도 받고 그럴 수 있는 시간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다음 차트가 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짜고 우리가 이렇게 잘 하다 보면 정말 시간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계획 세우는 시간을 아끼지 마라.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네. 그 생활 계획표 방학 때 짜는데 시간을 오래 썼어요.
저희 아이들도 요번에 금요일날 방학하는데 바로 네. 계획표를 짜더라고요. 계획표 짜면 실천은 며칠 근데 하죠? 실천은 첫날하고 계약 전날 숙제하느라고 하루 종일 공부. 맞습니다. 이 참 꾸준히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작심삼일을 우리가 3일마다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고도 하니까 네네. 계획 짜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 이제 슬슬 해보는 거죠.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작심상의를 10번 하면 한 달 내내 지킬 수 있네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좀 잘해보는 것도 결단해보고 또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표 세우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고 잘 되진 않겠지만 작심삼일을 내년에 해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것도 우리가 연말에 또 해보고요. 이렇게 시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수 생각이 났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80세 되시는 분들 어때요? 너무 젊으시죠. 요즘은 그렇죠. 너무 젊으세요. 90세는 어때요? 90세도 그냥 적당하신 것 같아요. 나이 드셨다는 생각보다는 뭐 너무 오래 건강하신 사셨다는 분들. 것보다는 요새는 대부분 예전에는 90세면 와 대단하다 그쵸.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건강하게 잘 사셨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노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장수한다면 주변의 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때는 지금도 거의 100세 가까이 90세 후반까지는 무난히 다들 사시는데 수치적으로만 계산해도 저희 때는 이제 뭐 40년, 50년, 60년 후잖아요. 100세 네. 가까이 되려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의학과 기술이 더 발달해서 우리는 120세까지 무난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 다들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세요. 너무 싫다고. 병이 있고 오래 사는 거 너무 끔찍해. 맞아요. 오래 사는 거 너무 끔찍해. 그냥 적당히 살고 가고 싶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그쵸. 하시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게 또 장수이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좀 두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돈도 있고 건강하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무병장수 하고 싶고 네네. 유전장수 하고 싶고 무업장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장수하는 그런 삶을 근데 살고 싶네요. 저는 무업장수보다 유업장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네네. 정말 이게 저희가 뭐 60세 때 은퇴해서 100세까지 그냥 사시면 너무 무료할 것 같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내가 뭐 생계를 꼭 위해서가 아니라 네네. 쉬었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아무튼 내 잡이 있으면 너무 더 건강하지 맞아요.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맞아요. 해봅니다. 이게 누가 옳고 누구 그르다가 아니고 나는 일 없이도 편하게 좀 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소소한 일을 좀 가지면서 또 장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가장 좋은 장수는 어떤 장수다? 유행장수 그게 뭐예요? 행복함이 있는 장수입니다. 아, 네. 돈도 있고 건강하기도 하고 네.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도 많은 그런 장수. 정말 저희가 추구하는 거죠. 머니리치, 타임리치, 프렌드리치. 프렌드리치. 그 안에 저희가 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너무 핫한데요. 이 메타버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죠? 메타버스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가 뭔지 알아? 매일 타는 버스 아니야? 박지선 사장님이었던 것 같으네요. 그 실명을 거론하시는 겁니까? 네, 이거 듣고 자, 진짜 많이 웃었어요. 매일 타는 버스였나? 자, 메타버스라는 거는요.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진 제3차원의 가상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도 잘 모르겠어요. 메타, 가상, 초월을 얘기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에 합친 그런 말이죠. 네. 네. 그러면 어떤 미래가 그려지는 건가요? 이 메타버스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제페토라는 앱을 통해서 유명 아이돌은 그래서 콘서트도 하고 네. 팬 사인회도 개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하는 그 로블록스 네네. 뭐 이런 것도 그런 건가요? 그렇죠.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네. 많이 하죠. 엄청 네네. 많이 하죠.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이해를 잘 못하긴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팬미팅이나 이제 홈경기 응원 같은 것도 메타버스의 가상 세계에서 이루어지고요. 네. 시승하는 것도
자동차 이런 거 시승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코로나 때 이런 게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시승 같은 게. 네, 그리고 명품 브랜드 해외 매장을 그대로 옮겨놓고 어. 또 나이키, 저 밑에 있는 건 나이키인데 옷을 직접 내가 가보지 않고도 내 아바타에다 옷을 입혀서 볼 수 있고 너무 쇼핑도 할 수 재밌을 것 있는. 같아요. 네네. 바로바로 그냥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메타버스가 네. 굉장히 뭐 다른 세계? 네. 되게 낯선 게 아니에요. 이 메타버스라는 말은 심지어 30년 전에 나왔던 말이에요. 영화에 아, 등장했던 그래요? 말이고요. 이거 그러니까 다시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건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올 때 타고 온 내비게이션 네. 그것도 메타버스예요. 가상 공간에 현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보이는 가상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게 다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네네. 비대면 시대 때. 그래서 입학식 설명회 이런 거를요. 내 아바타가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참여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네, 참여해서 여기서 다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IT 기업 직방 같은 경우는 직원 2,200명을 모두 다 네. 선택을 준 거예요. 메타버스로 출근해도 된다. 그리고 와도 된다 하는데 대부분 다 메타버스로 출근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내 아바타가 가면은요. 네. 그 마스크 낀 직원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의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가까이 내가 가면 그 얼굴을 보고 그분들의 감정을 잊고 서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더 비대면 시대보다 훨씬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한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빨리 올 것 같아요. 이런 세계가. 네, 그리고 지금은 이런 혼합 현실과 더 가상 이런 것과 더 결합이 돼가지고요. 네. 정말 많은 곳에서 쓰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외 여행을 못 가시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내가 루브르 박물관을 가고 싶다.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하고 똑같이 차려놓은 메타버스 속에 들어가서 여행을 하고요. 저는 독도를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독도가 되게 멀미가 나서 못 갔어요. 근데 독도를 똑같이 꾸며놓은 곳을 가면 그걸 정말 여행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게 여러 가지로 다 쓰일 건데요. 심지어 수술, 의료 현장, 문화, 생계 여러 면에서 우리가 쌓이기 때문에 네. 꼭 알아두시면 아이들의 직업 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였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20년 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싸이월드도 어, 메타버스 맞아요. 아닌가요? 제가 네. 소시적에 도토리 좀 사모았었는데. 맞아요. 2022년 네. 초에 그래서 추억이 싸이월드 새록새록 2가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아, 그래서 네. 거기서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실제 이제 요즘 쓰여있는 메타버스처럼 하니까 거기서 우리가 친구들도 만나면 또 새로운 인맥도 만나고 다시 너무 도토리 좋을 모으는 것 같아요. 건가요? 저 초등학교 때 인기 많았거든요. 다시 새로운 인맥도 쌓고 도토리도 모으고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추억이 막 음. 새록새록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빨라졌어요. 뭐 전기차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 메타버스 이 가상현실 세계 이게 정말 저희가 관과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에서도 이미 메타버스 속에 들어와 있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공존하면서 또 25센트 라이드를 통해서 또 저희가 뉴트리 농장이라든지 이렇게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두 메타버스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그렇게 앞선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열심히 또 쫓아가야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이번은 퀴즈입니다. 연상되는 퀴즈. 이 두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은 같이 부모님 용돈? 용돈 또는 노후 자금? 뭐 어쨌든 그런 거? 돈과 연관이 되어 있긴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답이 나왔네. 아이고. 연금이요. 연금. 네, 맞습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많이들 준비하시죠. 그런데 이 연금은 왜 해야 되나요? 보통 예전에는 노후를 생각하면 그냥 연금,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직장을 다니면 연금을 무조건 내게 되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10년을 부었더니 이제 얼마가 나온다고 고지서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10년을 못 다녔는데 그럼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10년을 채워야지 그 남은 기간을 채워야지 연금이 나옵니다. 그럼 채울 수는 있나요? 고지서가 나오니까요.
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최근에 네. 이게 젊은 분들은 지금 어른들이 많고 점점 더 많아지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점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더 많아지시고 젊은 분들은 적어지면서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그쵸. 때문에 되게 많이 논란이 됐었죠. 지금도 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친구랑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야, 우리 얼마나 받을까? 그런데 그 고지서가 오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온다. 그런데 여기 이 차트처럼 평균 수령액이 내가 100만 원을 월급을 받았다면 24만 원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만 원의 라이프를 살다가 24만 원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하는데 그거는 괜찮을까요? 지금 마트 한 번만 갔다 와도 24만 원 나오던데요. 맞아요.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를 살면서 계속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연말에, 이 연초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 경제적으로 계속 뭔가 좀 어려워지는 시기에 정말 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하셨죠? 추가 수입. 추가 수입. 이거 정말 저희 그 지인들은 굉장히 핫하거든요. 어떠세요? 이 돈이라는 주제는 22년에도 23년에도 24년에도 계속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추가 수입, 저희도 모이면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들이. 뭐 하지? 알바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어떠세요? 주변에? 제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복권 사신다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저희 네. 남편이. 사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일주일마다 자꾸 그렇게 사셔가지고 돈을 버리시긴 하더라고요. 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뭐 배달하는 앱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주부들은 이렇게 알바 같은 거 많이 단기 하시는데 알바. 그거는 좀 오랫동안 지속하기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네네. 단기적인 일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전에 대리 운전 진짜 많이들 하셨고요. 아까 또 소개해드렸는데 앱테크 요즘에 또 많이 하고 계시고 정말 이 돈을 얘기하면 좀 무겁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쁘기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느끼시는 이 그 피부로 느끼는 그 서로의 그 감정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은 돈 이러고 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다 다르시긴 하겠죠. 얼마가 어떻게 필요할까? 제가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추가 수입은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정도를 네네. 생각을 했었던 것 늘 같아요. 카드값이 그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만큼만 부족합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네. 물어보면은 네. 3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그건 많으시더라고요. 주수입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추가 또- 수입의 범위를 넘어서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네. 그러면 언제까지 필요할까요? 우리 그 추가 수입이. 평생 필요하지 않을까요? 죽을 계속? 때까지 써야 되죠. 네. 그런데 보통 추가 수입은 대부분 자산 수입이 아니고 노동 수입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추가 수입을 더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죠. 아메이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추가 수입. 그냥 단기간에 나오는 수입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그 수입. 네. 저희는 사실 되게 아메이로 필요하죠. 하고 있죠. 이 두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메이를 선택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왜 선택을 하셨나요? 제가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직장을 들어가는데도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네네.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정말 뭐 목뜨개 이런 거 단추 붙이는 거 이런 거 말고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진짜 없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아메이 수입이 이게 쌓이는 소득이고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질수록 어려운 게 아니라 경험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쌓이면서 점점 네트워크가 쌓이기 때문에 네. 더 좋고 계속 할 수 있고 계속 자산 소득이 들어온다는 그 메리트 때문에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것에 공감을 하셨을 텐데요. 저도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끝은 창달이라 점점 올라가는 그 수입에 너무 메리트를 느끼기도 했는데요. 요즘에 보면 제가 이게 사업하는 이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맨날 놀러 다녀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밥 먹고 다니고. 그런데 막 그게 노동이진 않거든요.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이 주말에도 전화 계속 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그 원데이 이랬더니 뉴트리라이트 소개시켜 주셨다고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같이 기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추가 수입이 되는 일이라 저희가 계속 이게 한 9가지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 안에 사실은 다 있어서 이 아메를 얘기를 안 하고 끝낼 수는 없어요. 건강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친구도 있는 그런 일이 저희 아메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 결단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심사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공유해보고 이야기해보고 하는 시간이 또 나를 유익하고 즐거웠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2021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정말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